클라라 알메이다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어린 환자 페드리뉴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비밀을 간직한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진단을 의심하게 하고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클라라는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느끼지만 과연 그것과 맞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이수연은 작은 아파트를 나섰다. 35세의 나이에 10년간의 간호사 경력을 가진 그녀는 짐 가방뿐만 아니라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도 함께 안고 있었다. 오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도전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보람 있을 것 같은 일이었다. 수연은 택시를 타고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남구로 향했다. 넓고 나무가 우거진 거리는 점점 더 호화로운 저택들로 바뀌어갔다. 마침내 택시가 웅장한 대문 앞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손님. 운전사가 인상 깊은 저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인터폰을 눌렀다. 금속성 목소리가 응답했다. 김가의 저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새로운 간호사예요. 전자음과 함께 대문이 열렸고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연은 돌길을 따라 걸으며 이국적인 꽃들과 중앙의 분수대를 감상했다. 눈앞의 저택은 현대적 건축과 고전적 양식이 혼합된 모습이었다. 큰 유리창과 웅장한 기둥이 인상적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완벽하게 정돈된 금발머리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수연 씨군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수연은 내밀어진 손을 잡았다. 단단한 악수와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이 인상적이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영은 수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디자이너 가구들, 벽에 걸린 예술작품들, 현관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길을 끌었다. 제 남편 정우는 서재에 있어요. 곧 합류해서 당신의 업무에 대해 논의할 거예요. 미영이 통제된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1단 준서의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수연은 벽에 가족 사진이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대신 추상화와 현대 조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2층 복도는 거의 무덤같이 조용했다. 미영은 하얀 문 앞에서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준서의 상태는 처음 보면 충격적일 수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놀란 탄성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방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는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호화로운 분위기 대신 미니 중환자실 같았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병원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위에는 약 8세로 보이는 소년이 누워 있었다. 준서는 창백하고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으며 여러 관과 모니터에 연결되어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수연은 침대로 다가가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빠르게 평가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미영은 팔짱을 끼며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거의 1년이에요. 사고였어요. 의사들은 준서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수연은 사고를 언급할 때 미영의 얼굴을 스치는 그림자를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이해합니다. 수연이 준서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준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렸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아, 새로 오신 간호사군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정우입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건장한 체격과는 대조적으로 악수가 의외로 약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수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정우는 준서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는데 그 다정함이 그의 엄격해 보이는 외모와 대조를 이루었다. 보시다시피 수연 씨, 준서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전구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연민과 헌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 사장님. 준서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미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수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전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계속했다. 준서의 생모인 윤지민 씨가 아직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녀는 방문권이 있고 글쎄요, 상황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수연은 지민에 대한 언급으로 공기 중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 뒤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음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수연이 전문가다운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다. 모든 상황에서 비밀을 지키고 전문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정우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업무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해 볼까요? 전구와 미영을 따라 방을 나가면서 수연은 준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길을 주었다. 순간 그의 눈이 감긴 눈꺼풀 아래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소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없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여행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이리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어쩌면 그저 어쩌면 이 집과 이 가족에 대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수연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새로운 직장으로 시작된 이 일이 곧 모든 관련자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발견과 비밀, 그리고 어쩌면 구원의 여정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을. 날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수연은 김가의 저택에서의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어 준서의 약을 준비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와 감각자극 세션으로 채워졌는데 이는 소년에게서 어떤 반응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한 희망에서였습니다. 특히 더웠던 어느 오후, 수연은 준서의 침대 옆에 앉아 모험 이야기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모니터의 부드러운 소리와 그녀의 선율적인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문장 중간에 멈추었고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준서야. 그녀는 소년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고 주에 깊게 관찰했지만 그 움직임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개선의 징후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수연은 가족과 이 관찰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미영을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감독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서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아요. 미영은 잠시 얼어붙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상충되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 씨,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허황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의사들은 준서의 상태에 대해 명확했어요. 수연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를 불러 평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미영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것 때문에 의사를 귀찮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준서를 면밀히 관찰할 거예요. 항상 그래왔듯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의 반응에서 뭔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불안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순찰을 하던 중 수연은 정우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했겠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고 멈춰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미영가. 정우의 목소리가 고뇌에 찬 채로 들렸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맞다면, 만약 준서가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도 나만큼이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 우리는 계획을 고수해야 해. 하지만 만약... 그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논의했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특히 준서를 위해서. 수연은 조용히 물러났고 그녀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왜 미영은 준서의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을 부인하는 데 그토록 결연한 것일까? 이어지는 날들 동안 수연은 더욱 예리한 눈으로 가족의 역학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전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서재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미영은 항상 근처에 있었고 준서와 함께하는 수연의 활동을 거의 강박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서의 약을 정리하던 중 수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병 중 하나에 라벨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진 그녀는 내용물을 살펴보았지만 알약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수연은 돌아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그저 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병에 라벨이 없어서요. 미영이 빠르게 방을 가로질러 와서 수연의 손에서 약병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준서의 담당 의사가 처방한 특별한 보충제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 처방된 보충제에 라벨이 없을까? 그리고 왜 미영은 그토록 방어적으로 반응했을까? 그날 오후 수연은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이 조용한 순간을 이용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서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던 중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기밀이라고 표시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수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어보았고 그녀는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히 전구가 준서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봉투를 제자리에 넣고 침대 옆 탁자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미영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미영이 물었고 그녀의 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네, 김 여사님, 수연이 대답했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연 씨. 이 일에서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해요. 미영이 나간 후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DNA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우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준서의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수연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가가 깊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녀는 그것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준서의 안녕을 위해서였습니다. 잠든 소년을 바라보며 수연은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미스터리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준서를 위해 그녀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것입니다. 수연이 몰랐던 것은 진실을 찾는 그녀의 여정이 그녀를 김가의 비밀들과 대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신념과 윤리적 한계에도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지는 여정은 충격적인 발견들, 예상치 못한 동맹관계들, 그리고 그녀의 용기와 성실성을 시험할 어려운 선택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밤이 저택 위로 내려앉으면서 수연은 자신의 발견과 이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은 그녀의 결의와 기질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그녀는 김가의 가족 비밀의 격동적인 물속을 헤엄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수연은 집안의 소란에 잠에서 깼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들이 복도에 울려 퍼지며 저택의 평소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그녀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홀에서 그녀는 긴장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불타는 듯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이 얼음 조각 같은 자세로 서 있는 미영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두 여성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들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미영 씨. 그 여성이 소리쳤고 그녀의 말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준서의 생모인 지민님이 틀림없었습니다. 미영은 통제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민 씨, 당신의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음대로 와서 준서의 일과를 방해할 순 없어요. 일과라고요? 지민이 쓰게 웃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아이가 어떤 일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전구가 마침내 개입했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제발 모두 진정합시다. 지민 씨, 당신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준서의 안녕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바로 그 순간 수연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하자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는 수연입니다. 준서의 새 간호사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의 눈이 수연에게 고정되었고 그 눈빛에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돌보고 있나요? 그 아이는 어떤가요? 변화가 있었나요? 수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수연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하지만 수연은 지민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 느끼고 미영의 암묵적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김 여사님,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에게 돌아서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서는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의 상태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는 필요한 모든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수연은 전구와 미영과 눈빛을 교환했고 전구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서를 잠깐 방문하는 것은 해롭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미영은 항의하려는 듯 보였지만 전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민 씨. 잠깐 동안 준서를 볼 수 있어요. 지민이 전구와 함께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미영은 수연을 한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시는 가족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녀가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일은 준서를 돌보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수연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김 여사님, 모든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일은 준서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정서적 웰빙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분노한 미영을 뒤로하고 수연은 방문을 감독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서의 방에서 그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민은 준서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상충되는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서의 뇌파 모니터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수준에서 준서가 어머니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방문 후 수연은 복도에서 지민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성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지만 지민이 그녀를 가로막았고 주변을 살펴 둘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이 이야기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준서. 그의 사고는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지민이 급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려요.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준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수연이 더 질문하기도 전에 미영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물러났고 수연에게는 더 많은 의문만 남겼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수연은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의 역학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전구가 점점 더 멀어지고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고 그는 서재에 몇 시간씩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영은 준서의 일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수연의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순찰을 하던 중 수연은 정우의 서재에서 격렬한 논쟁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고뇌에 차 있었습니다. 만약 지민의 말이 맞다면
만약 우리가 해악을 더 키우고 있다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도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연은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가가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준서의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수연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의료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하며 불일치점을 찾았습니다. 밤늦게 연구를 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서에게 처방된 일부 약물이 그의 공식 진단과 맞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비밀과 거짓의 미로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안녕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그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준서의 방 창문으로 달빛이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수연은 잠든 소년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밝혀낼 것이고 어떻게든 그를 되돌려 놓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수연이 알지 못했던 것은 진실을 찾는 그녀의 여정이 그녀를 김가와의 충돌 경로에 놓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힘들과도 맞서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은 그녀의 용기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그녀 자신의 이해까지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연은 자신의 책임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깊고 험난한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참이었고 그곳에서 가족의 비밀, 의료 윤리, 그리고 사랑과 충성의 본질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수연은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고 그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찰 내용을 꼼꼼하게 일기에 기록했고 이를 자신의 방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오후 준서를 돌보던 중 수연은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준서의 눈이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희망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내 말이 들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소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자신이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돌아섰고 그녀의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준서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의 눈과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영의 반응은 수연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쁨이나 희망 대신 여자의 얼굴이 공포의 가면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 본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어요. 수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미영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 이에 대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피곤한 거예요, 수연 씨. 오늘은 휴식을 취하세요.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수연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면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수연은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따라 정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멀리서 들리는 시계 소리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수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가구들 위로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수연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우와 유명한 의사 사이에 자세한 금전적 합의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준서의 사고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수연은 겁에 질려 돌아섰고 문간에 서 있는 전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수연은 부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그녀는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집에서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준서의 사고와 관련된 무언가가. 정우는 그녀를 한동안 관찰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 씨.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정우는 수연의 마음을 뒤흔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서의 사고는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우와 지민 사이의 싸움의 결과였고 지민은 전구가 준서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내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전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지민이 준서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죠. 싸움이 있었고 준서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수연은 충격을 받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준서를 계속 진정시키는 거죠? 왜 그의 회복을 막는 거예요? 정우는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그건 미영의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죠. 의사는 진단을 조작하도록 돈을 받았어요. 수연의 마음이 이 모든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징후를 봤어요. 전구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챘어요. 하지만 미영은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겉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수연은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이건 계속될 수 없어요. 준서는 회복할 기회, 살아갈 기회를 받아야 해요. 전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지민 씨에게 연락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어요. 이제 이를 바로잡을 때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수연과 정우는 비밀리에 지민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미영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하고 통제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수연은 또한 준서를 자극하려는 노력을 강화했고 소년이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진전의 징후 하나하나가 승리였지만 그녀는 미영에게서 그녀의 발견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야간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준서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미영이 소년의 침대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소리쳤고 미영을 막으려 달려갔습니다. 미영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 순간 수연은 미영의 집착의 정도를 이해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준서를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말입니다. 혼란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수연은 미영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문이 열렸고 정우와 놀랍게도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포위된 것을 보고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깨졌습니다. 난 그저 가족을 원했어요. 사랑받기를 원했다고요. 지민이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사랑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당신은 그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전구가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는 동안 수연은 준서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으로 소년의 눈이 열려 있었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준서야. 수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안전해. 그날 밤 준서가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미영이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수연은 이 순간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치유의 길, 준서와 분열된 가족 모두를 위한 은길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서와 그의 가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험난한 물살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올 때 수연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준서 병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은 고급스러웠지만 김가의 저택에 비하면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곳에서 준서가 마침내 그토록 필요로 했던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저택에서의 극적인 대면 이후 준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문가 팀이 밤새 일련의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소년의 실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연은 준서의 평온한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택에서 그를 둘러쌌던 모든 관과 모니터가 없어지니 그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끔씩 살짝 움직이는 것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생명과 희망이 있다는 지속적인 상기였습니다.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감촉에 수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많이 울어 붉어져 있었지만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고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의 몸이 오랫동안 진정제를 맞은 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수연은 한숨을 쉬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사람들을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준서가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전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에는 죄책감과 걱정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요? 그가 물었고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은 낙관적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민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정우 씨. 준서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김윤재 박사의 도착으로 깨졌습니다. 그는 준서의 담당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준서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전에 진단된 것처럼 진정한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 최소 의식 상태와 일치합니다. 수연은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옳았던 것입니다. 원래의 진단이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준서의 회복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 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서는 간헐적인 의식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과도한 진정제 사용의 중단으로 우리는 그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의 말은 병실에 희망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수연은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고 심지어 정우도 감동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가 완전히 깨어나기까지는요? 전구가 물었습니다. 확실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각 사례가 고유합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떠난 후 병실에는 사색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눈에 띄게 더 강해 보였고 자세는 더 똑바로 섰으며 움직임은 더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진전은 부인할 수 없었고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수연, 지민, 정우는 준서 곁에서 번갈아가며 지켰고 그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읽어주고 심지어 그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움직임,
눈의 깜박임 하나하나가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일주일 후 조용한 오후, 모두가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준서에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더 뚜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읽기를 멈추고 주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준서야,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 말이 들려? 그녀의 놀라움과 기쁨으로 준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완전히 초점이 맞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민 씨, 정구 씨, 수연이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불렀습니다. 빨리 오세요. 준서의 부모가 병실로 달려왔고 소년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 지민이 외쳤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정우는 잠시 감정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하다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준서야, 그가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렴. 수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긴 여정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한 걸음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불려오고 병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수연은 조금 물러났습니다. 가족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비밀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났으며 한 가족이 산산조각나고 이제 다시 재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앞으로의 도전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 집중적인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모든 관련자들의 감정적 치유를 위한 긴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서가 깨어나 있고 그의 가족이 그의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인내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조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에 미소를 띠며 수연은 다시 준서와 그의 가족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서가 깨어난 후 몇 주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조용한 싸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서의 무의식 상태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의료 방치와 조작의 결과에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공식적으로 병원에 고용되어 준서의 개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소년의 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축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적인 미소, 첫 번째 의도적인 손 움직임, 첫 번째 속삭인 단어. 어느 맑은 아침 수연이 준서의 물리치료 운동을 돕고 있을 때 그의 눈빛에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 없었던 인식의 불꽃 연결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준서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죠. 그렇죠. 수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를 구했어, 준서야. 넌 정말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소년은 눈썹을 찌푸렸고 마치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기억나요? 목소리들, 어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제게 책을 읽어주는 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과 싸웠습니다. 그래, 나는 매일 너에게 책을 읽어줬어. 네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 순간 지민이 깨끗한 옷과 책이 든 가방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연과 준서의 상호작용을 보고 그녀는 멈춰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준서가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천사예요, 그렇죠? 지민이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수연 씨는 우리의 수호 천사야. 두 여성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들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준서에 대한 사랑과 그의 회복을 보장하려는 결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 정우는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고 그는 법적, 윤리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있는 정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해주고 있는 것들도요. 수연은 앉으며 그 앞에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정우는 몇 개월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고 그의 행동의 무게가 피곤한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국에서 조사 중이에요. 준서의 진단을 조작한 의사는 이미 자백했어요. 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완전히 협조하고 있어요. 제 행동의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수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요? 그 이름이 어두운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미영은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하 변호사와 대화하기를 거부해요. 전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윤재 박사가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사례에 대해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수연과 정구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한 후 의사를 따라 그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지민을 만났고 그녀의 표정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재 박사는 책상 뒤에 앉아 검사 결과가 든 폴더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준서가 계속해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지 능력이 매일 향상되고 있고 물리치료에도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준서가 장기간 투여받은 약물의 부작용을 몇 가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간 손상에 징후가 있고 신장 합병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윤재 박사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영향의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준서의 약물을 조정하고 특정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장학과 신장학 전문의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수연은 항상 실용적이어서 이미 머릿속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다루기 위해 추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윤재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준서의 사례를 담당하는 간호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사례에 대한 지식은 매우 귀중합니다. 수연은 자부심과 책임감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새로운 치료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수연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삶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준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난 가족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윤재 박사의 진료실을 나오면서 수연은 지민과 전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상처와 불신이 있었지만 또한 상호 이해 아들의 복지를 위한 조용한 휴전도 있었습니다. 준서를 보러 가죠. 수연이 제안했고 모두에게 그들이 여기 있는 이유를 상기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함께 준서의 병실로 걸어가는 동안 수연은 새로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엄청났지만 그녀는 함께라면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각각의 발걸음은 승리였고 각각의 미소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들은 책을 넘기고 있는 깨어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민이 가져온 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룹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들 저를 보러 오셨어요?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지민이 대답하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를 위해 여기 있단다. 수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승과 하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사랑은 가장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다가와 올림픽 공원의 나무들을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날씨는 온화했고 수연은 준서의 휠체어를 공원 산책로를 따라 밀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정우는 몇 걸음 뒤에서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깨어난 지 3개월이 지났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소녀는 더 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졌지만 여전히 오랜 기간의 부동 상태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오리들 좀 봐요. 준서가 호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눈은 주변 세상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볼래? 준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휠체어를 호숫가로 향해 밀었습니다. 지민과 전구가 뒤따라왔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너무나 활동적이었던 아들이 휠체어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수연이 부모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매혹된 듯이 수영하는 오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수연 씨. 당신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준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 다시 연결되는 데도 도움을 주셨어요. 수연은 감정의 물결을 느꼈지만 대답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재 박사가 말했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룹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좋은 우연이네요. 윤재 선생님, 준서가 외쳤고 휠체어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오리 보러 오셨어요? 의사가 웃으며 준서의 휠체어 옆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사실 머리를 식히러 산책을 나왔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오리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 같네요. 준서가 오리들에 대한 관찰을 의사와 나누는 동안 수연은 지민과 전구 사이에 의미 있는 눈빛 교환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몇 분 전까지는 없었던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윤재 선생님, 지민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만났으니 준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사는 일어서며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잠시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수연 씨가 준서와 있어 주실 수 있겠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새 어른이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준서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몇 마리나 셀 수 있는지 게임 해볼까? 그녀가 제안했고 준서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리를 세는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수연은 멀리서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을 간간히 흘깃거렸습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으로 보아 열띤 토론이 오가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지민, 전구, 윤재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망, 불안, 그리고 결의. 수연 씨, 지민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준서의 수술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능성에 대해 전에 논의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먼 미래에 이론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우리 아들, 전구가 아들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수연 씨가 윤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준서의 눈이 아이스크림 언급에 반짝였고 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와 아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관계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꽃피웠는지에 대해 애정 어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민과 윤재 박사에게로 돌아서며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수술은 윤재 박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기간의 부적절한 진정제 사용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일부를 교정하기 위한 복잡한 시술입니다. 물론 위험이 있지만 준서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도 있습니다. 지민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결정의 일부가 되길 원해요, 수연 씨. 당신은 우리만큼이나 준서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알지도 모르죠. 수연은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준서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간호사로서의 마음은 이미 위험과 이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운동성과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될 확률을 70%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뇌 수술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있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고 준서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결의, 세상을 재발견하는 그의 기쁨. 그녀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강하고 회복력이 있어요. 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치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정우 씨도요. 우리는 모두가 같은 생각인지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윤재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군요. 다음 주에 공식 회의를 잡아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구가 준서와 함께 돌아왔고 둘 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행복해 보였고 걱정이 없어 보였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방금 내려진 중요한 결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매 단계 매 결정이 그들을 몇 달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원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호수의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수연은 자신과 준서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그녀는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싸우고 모든 승리를 축하하고 모든 도전에 맞서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인 가족을 바라보며 지민, 정우, 그리고 준서, 수연은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헌신은 어떤 역경보다도 강했습니다.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수연은 새로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준서 이야기의 다음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은 긴장감 속에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고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서의 수술 날이었고 모두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준서의 병실에 들어서자 수연은 이미 그곳에 있던 지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구는 창가에 서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서울의 도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속삭였고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우리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준서는 강해요.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극복했잖아요. 전구가 창에서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그 순간 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수연 씨, 오늘이죠, 그렇죠? 지민이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오늘이 그 큰 날이에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린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수연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다가갔습니다. 무서운 건 괜찮아, 준서야. 내가 무서울 때 하는 일을 알아?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요? 나는 그 후에 올 모든 좋은 일들을 생각해. 공원에서 놀기,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어쩌면 언젠가는 자전거도 타고. 준서의 눈이
그 가능성들로 인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수연이 대답했고 지민과 정우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우리는 용감해야 해. 알겠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진 시간은 분주한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준서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윤재 박사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렀고 시술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의료진이 준서를 수술실로 데려갈 준비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연은 지민과 전구가 침대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억제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아들아. 지민이 말하며 준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넌 우리가 아는 가장 용감한 소년이야. 우리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준서는 부모에게 용감하게 미소 지었다가 수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수연 씨, 제가 자고 있는 동안 부모님을 돌봐주실 거죠? 그들을 지켜봐 주세요. 수연은 소년의 걱정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물론이야 준서야, 내내 여기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준서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어진 시간은 수연이 경험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민과 정우를 위로하는 것과 수술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 사이를 오갔습니다. 대기실은 별세계가 된 것 같았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으며 매 순간은 조용한 기도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중반 윤재 박사가 마침내 나타났고 그는 여전히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일어섰고 소식을 기다리며 긴장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준서는 시술에 잘 반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회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가득 찼습니다. 지민은 정우의 품에 안겨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가장 가까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언제 그를 볼 수 있을까요? 전구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윤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곧 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마도 앞으로 24시간 동안 진정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간호사로서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는 어떤가요, 선생님?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할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그의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에서 첫 개선 징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재 박사가 계속해서 수술 후 관리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수연은 지민과 전구를 관찰했습니다. 이 공유된 시련을 통해 그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앞으로 가족 역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민과 전구가 잠시 중환자실에서 준서를 보고 난 후 수연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익숙해진 병원 병실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준서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감촉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정구였고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에 복받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수 없어요. 당신은 준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수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서가 여기서 진정한 영웅기예요. 그는 우리에게 힘과 회복력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는 놀라워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그는 충만한 삶을 살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 순간 지민이 방에 들어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들이 공유한 여정과 아직 앞에 놓인 도전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민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결의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을 시작해요. 회복은 길고 도전적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준서와 함께 모든 단계를 함께 할 거예요. 서울 위로 밤이 내리며 병원을 부드러운 그림자로 감싸는 동안 수연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짧은 시간 동안 변했습니다. 비밀이 드러났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가 이제 다시 재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앞으로의 도전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있었고 집중적인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모든 관련자들의 감정적 치유를 위한 긴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서가 깨어나 있고 그의 가족이 그의 주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인내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조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에 미소를 띠며 수연은 다시 준서와 그의 가족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